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힘. 나에게 몰입할수록 인생이 다채로워진다.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하면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들처럼 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시간부터 늘리는 것이다. 몰입을 연구한 나 역시 몰입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대개의 사람들처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몰입하는 시간의 힘. 하기 싫은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마감 기한에 몰아쳐서 마무리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몰입이 아주 잘 될 때도 있고 반대로 딴 생각만 들며 몰입이 전혀 안 될 때도 있다. 천재는 항상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자주, 더 오래 똑똑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몰입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늘 몰입하며 살 수는 없다. 자기 삶의 중심이 잡힌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몰입하는 시간이 더 긴 것뿐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보다 나 자신에게 더 몰입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다. 나는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 꼭 당신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기나 시계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기기를 공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몸과 마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다채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듯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나에게 몰입하며 살기 위해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인생은 점점 더 성숙해지며 과거보다 나아질 것이다. 몰입하는 시간은 왜 필요한가? 몰입은 한 가지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flow, 몰입이라는 이 정신현상은 주위의 모든 잡념과 방해물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과제에 모든 정신을 쏟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든지 일단 몰입하게 되면 수행하는 과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놀라운 느낌을 경험한다. 이 몰입의 순간에는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과제들을 거뜬히 해내기도 한다. 사람들은 몰입을 달리 표현하여 행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몰입이 곧 행복은 아니고 행복이 곧 몰입은 아니지만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은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남이 아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려라.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보기 싫은 사람들과 보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단절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온전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게 돼버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 사람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에 휘둘려 나를 잃게 된다. 따라서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타인을 완전히 멀리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자신을 잃어서도 안 된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든 사회적으로 그것이 좋다고 여겨지든 그렇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 패턴이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못 견디게 힘들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못 견디게 힘들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르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므로 나에게 맞는 생활 패턴과 인간 관계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을 알아야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기 위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들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혼자 보내는 시간 중 일부는 반드시 하루 동안 자신을 가장 많이 찾아온 감정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 바란다. 그 감정이 기쁨인지 행복인지 두려움인지 우울함인지 슬픔인지 공포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매일매일이 다를 것이다. 하나의 감정만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단조로운 감정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그 감정만 느끼는지 생각해 보자. 혹시 무엇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그 감정만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감정을 들여다본다는 말이 무엇인지 감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되지 않은 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회피하지 말고 차분히 들여다보자. 감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그저 들여다보자. 옛날 뱃사람들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북극성을 보고 가야 할 방향을 찾았다. 우리 인생의 북극성은 감정이다. 북극성으로 현재 위치를 가늠하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통해 마주하는 사건들을 회피할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타인은 때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그러나 나의 감정은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므로 더욱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해지는 게 더 빠르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행복한 상태가 아닐까?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게 있기는 한 걸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얼마나 떠오르는가?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습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꼭 좋거나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거나 불행한 일도 아니다. 누구는 행복으로 여기는 일을 누구는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 당연히 그 역시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인생이 있듯이 각자만의 행복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사회를 보면 행복의 기준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긴다. 심지어 자신만이 가진 장점이나 귀한 자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남들이 이루고 가진 것을 부러워만 한다. 나의 단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하니 거의 언제나 불행한 것이다. 흔히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고들 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적인 갑부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확률이 낮을 뿐이다.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갑부가 될 필요는 없다. 확률상으로는 갑부가 되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노력의 방향을 그에 맞는 쪽으로 바꾼다면 부자가 아니어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남과 비교해서 찾을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복이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명확하게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면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떠올려 보자. 또한 저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서 스스로 변하고 싶은 부분부터 찾아보기 바란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하는 시간보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